12조 시대를 연 삼성, 이재용의 통큰 결단이 만든 반전 드라마. 2025년 10월 14일 오후 6시. 삼성전자가 공개한 3분기 실적 공시는 산업계에 작은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 매출 86조 원.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할까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영업이익은 10조 192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기대치를 무려 18.7%나 뛰어넘었습니다. 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지난 2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58.55% 급증했습니다. 2.5배 이상 뛴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1.81% 증가했죠. 어느 누가 봐도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단순한 실적 개선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한 경영자의 결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 그리고 12만 임직원을 주주로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보상혁명. 오늘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삼성전자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후반부터 반도체 업계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사이클은 과거와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전통적인 수요가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구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AI 학습에 수백 기가바이트의 디램이 동원되고 추론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메모리가 소비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범용 디램 시장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AI 붐이 일었을 때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특수 메모리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서버용 디램, 심지어 PC와 스마트폰용 메모리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전방위적인 메모리 수요 증가가 나타난 겁니다. 1위 탈환, 숫자로 증명된 삼성의 저력.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3분기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194억 달러 약 27조 6,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2위인 SK하이닉스는 175억 달러였습니다. 한동안 HBM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밀렸던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고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DS 부문은 3분기에만 6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의 절반가량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 실적의 핵심 엔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폴더블과 프리미엄 전략의 성공. 반도체만 잘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인 모바일도 선전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폴더블 신제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이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분야입니다. 초기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틈새 시장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플립과 폴드 시리즈를 통해 가격대를 다양화하면서 소비자 접근성도 높였고요. 더 중요한 건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삼성은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대신 고가 제품군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 결과 대당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모델의 판매 비중이 늘어났고 모바일 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됐습니다. 이재용, 사법 리스크를 넘어 경영 정상화로 족쇄를 벗다. 2024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왔다.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이 회장을 올감했던 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재판 일정 때문에 해외 출장에 제약이 있었고 중요한 경영 결정을 내리는데도 부담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이 회장은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변화는 곧바로 가시화됐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이은 협업 발표가 그 증거입니다. 오픈 AI, 테슬라, 애플, IBM. 이들은 모두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협업은 대부분 최고 경영자 간의 신뢰와 직접 교류가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글로벌 영향력의 재확인. 재계 한인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근 오픈 AI, 테슬라, 애플, IBM 등과 잇따라 협업하기로 한 것은 이 회장의 글로벌 영향력과 직결돼 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활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들과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와의 협력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개발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했습니다. 테슬라와의 관계 강화는 전장용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었고요. 애플과의 협력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얻은 건 단순히 시간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경영자로서의 정당성과 권위, 그리고 장기적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성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12조 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PSU 제도 12만 직원을 주주로 만드는 혁명. 성과 연동 주식 보상, 무엇이 다른가? 2025년 10월 14일,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와 함께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즉 PSU 제도의 도입입니다. PSU는 간단히 말해 회사 주가가 오르면 직원들도 그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받는다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CL1에서 2급, 직원에게 200주, CL3에서 4급 직원에게 300주씩 약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28년에 그때의 주가 상승폭에 따라 실제 지급 수량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기준 주가가 85,000원이고 3년 후 주가가 2배인 17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CL3에서 4급 직원이 받기로 약정한 300주의 가치는 2,55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2배가 됩니다. 거기에 추가 지급분까지 합치면 3년간 받는 주식 가치가 1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왜 PSU인가?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초과 이익성 과급 OPI라는 연간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3년 단위의 장기 보상 제도를 새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연간 성과급은 당의 연도 실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업은 본질적으로 장기 투자와 R&D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3년,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PSU는 임직원들이 이런 장기적 관점을 갖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PSU는 임직원의 보상을 주가에 직접 연동시킵니다. 그러니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곧 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주가 부양 능력을 키워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로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뒤처짐,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등이 조직 내부의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PSU는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 모두가 보상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OPI 주식 보상 확대, 직원을 진짜 주주로. PSU와 함께 발표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OPI의 주식 보상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 임직원들은 OPI 지급액의 0에서 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주식 보상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받은 금액을 1년간 의무 보유하면 그 금액의 15%를 추가로 주식 형태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OPI로 1,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그중 50%를 주식으로 받기로 선택하고 1년간 보유하면 추가로 75만 원어치의 주식을 더 받는 겁니다. 총 575만 원의 주식을 받게 되는 셈이죠. 이 제도는 원래 올해 1월부터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 직원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었습니다. 통 큰 결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재용 회장이 PSU와 OPI 주식 보상 확대를 동시에 밀어붙인 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이건 삼성의 경영 철학을 바꾸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첫째, 직원들을 진짜 주주로 만드는 겁니다. 주식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직원은 주주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잘 되면 자신의 자산이 늘어나고 회사가 어려우면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경험은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둘째, 인재 유치와 이탈 방지 효과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극심한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HBM, 첨단 패키징 등 새로운 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PSU 같은 장기 보상 제도는 핵심 인재들을 회사에 붙잡아두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셋째, 장기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도전하려면 그에 맞는 보상 체계가 필요합니다. PSU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년 후, 5년 후 삼성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죠. 뉴삼성을 향한 기대와 과제로 11월 조기 인사설, 그리고 미래 전략실 재건 가능성. 재계에서는 삼성의 올해 연말 정기 인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 조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것도 예년보다 훨씬 큰 폭의 조직 개편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그룹 컨트롤 타워의 재건 여부입니다. 삼성은 2017년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룹 차원의 통합관리 조직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그룹 차원의 전략 조정과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전장 등 신사업 분야는 단일 계열사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시너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인사팀장 출신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풀리면서 기대감이 증폭돼 있다. 삼성그룹 전반이 심기일전에 진영을 정비하고 뉴삼성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AI 붐이 거품이라는 회의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는 아직도 SK하이닉스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이 양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품질 승인을 받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난제입니다. TSMC와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고 인텔마저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2나노 공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혁신이 필수입니다. 또한 조직 문화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PSU와 주식 보상 확대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보상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삼성은 전통적으로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강한 조직입니다. 빠른 실행력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빠른 시행착오와 실험 정신이 중요한데 경직된 조직 문화는 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입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패해도 배울 기회를 주는 문화 말이죠. 삼성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맞닥뜨린 또 다른 도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은 지정학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이는 동시에 비용 증가 요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 현지 생산 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도 변수입니다. 중국은 삼성전자의 주요 시장이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향 수출에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면서 삼성은 중국에서는 주로 중저가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아갈 길. 기술 리더십 재확립. 결국 모든 길은 기술로 통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정한 유삼성으로 거듭나려면 기술 리더십을 재확립해야 합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HBM 같은 첨단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졌습니다. 이를 만회하려면 R&D 투자를 더 늘리고 무엇보다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같은 고객사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수율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3나노, 2나노 공정의 수율을 끌어올려야 TSMC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AA 같은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애플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통합이 애플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삼성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 AI, 테슬라, IBM과의 협력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들과 함께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삼성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플랫폼 제공자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PSU와 주식 보상 확대는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인재 중심 경영은 보상만이 아니라 성장 기회,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전반을 아우릅니다. 특히 Z세대 인재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도 중요하지만 일의 의미, 워라밸, 수평적 문화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삼성이 미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확보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분야의 최고 인재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환경을 찾아갑니다. 삼성이 실리콘밸리, 유럽, 인도 등지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려면 보상 체계뿐 아니라 연구 환경, 자율성, 커리어 패스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 포집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공급망 전반의 ESG 관리도 중요합니다. 협력업체들의 노동 환경 영향, 윤리 경영 수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실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삼성의 성공은 곧 한국 경제의 성공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섭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5%가량을 혼자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이 잘 되면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이 동반 성장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수출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2024년 한국의 총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면서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12조 원 영업이익은 한국 경제 전체의 긍정적 신호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무역 수지와 경제 성장률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은 한국 재벌 개혁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투명성 등 여러 이슈에서 삼성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만큼 이제는 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PSU와 주식 보상 확대는 좋은 신호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이익을 주주 이익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니까요. 앞으로 더 나아가 배당 정책의 개선, 독립적 사회이사 선임, 내부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간다면 한국 기업 전체의 밸류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삼성이 청년들에게 주는 희망으로 PSU 제도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희망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삼성의 PSU는 일한 만큼 주식으로 보상받고 회사가 성장하면 함께 부를 나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3년 후 주가가 2배 오른다면 일반 직원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봉 인상과는 차원이 다른 자산 형성의 기회입니다. 물론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노력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을 따라간다면 한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조 시대, 그리고 그 너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 이 숫자는 단순한 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경영자의 결단,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시대적 기회, 그리고 12만 직원을 주주로 만들겠다는 파격적 실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핑계가 사라진 만큼 온전히 경영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도전입니다.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그 사이에 미래를 위한 씨앗을 얼마나 뿌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PSU 제도는 아름다운 실험입니다. 하지만 실험이 성공하려면 주가가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고 실적을 만들어내려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돼 있습니다. 11월로 예상되는 대규모 인사 개편, 미래전략실 재건 가능성, HBM 시장에서의 반격,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에게는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리더십, 재무적 여력,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부여된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재계 한 인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은 뉴삼성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과감히 투자하고 도전하는 모습 말입니다. 12조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15조 원, 20조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삼성이 얼마나 변화하고 진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술 리더십을 재확립하고 인재 중심 문화를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ESG 책임을 다하는 기업. 그래서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니라 존경받는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뉴삼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12조 원의 영업이익은 그런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12만 임직원, 그리고 수백만 주주들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8년 PSU 약정이 만료되는 그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삼성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
12조 시대를 연 삼성전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